네,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오고요. 장외증권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3일 미국 3대 지수 여러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국제 유가 동향, 기업 실적 등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WHO의 보고서에 따른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1차 임상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장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외신 기사를 통해서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표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81만 명 줄어든 442만 7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하지만 5주 동안 2,64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추가됐던 일자리가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보다 줄어든 수치를 보여줘서 실업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심리가 일면서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봉쇄 조치 완화로 현재 일시 해고 상태인 사람들이 다시 고용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4월 실업률이 팬데믹의 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4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파른 위축세를 보여준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36.9로 최근 133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로 27로 2009년 후반 자료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역사상 가장 빠른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이 지표를 통해서 2분기 극적인 경제 위축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표를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지난 3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요,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면서 이날 주가 상승을 이끌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기업 실적도 우려했던 바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일제히 상승 출발한 3대 지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1차 임상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급락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종가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17% 오른 23,5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초반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소폭 0.01% 오른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소폭 오름세로 이어가다가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이후 더 낮은 지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줄였지만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0.05% 떨어진 2,7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크게 떨어졌고요. 이후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듯 했지만 다행히 내림폭을 줄여가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는지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것처럼 상품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품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WTI 가격이 지난 2거래일 동안 40%나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이 6월물 선물 가격이 23% 급등해서 17달러 선까지 올라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전날에도 한 20% 올랐고요. 지난 밤 사이에도 23% 가까이 오르면서 2거래일 동안 40% 반등한 채 거래가 된 것이고요. 유가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약간은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국제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1.5%가량 상승한 채 현물시장에서 마감이 됐고요. 현재 선물시장에서도 0.6%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1,750달러를 장중에 윗돌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장 막판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어떻게 마감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금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그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0.6%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0.599%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준비해 주셨죠? 네, 뉴욕 주지사가 이 항체 검사를 통해서 13.9%가량의 거주자가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기사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실제로 얼마나 퍼졌는지, 정부의 격리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3천 명을 대상으로 19개 카운티, 40개 곳에서 항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3.9%가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졌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수치가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외출을 하지 않는 자가 격리자들보다 더 감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또 전했습니다. 1940만 명 이상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13.9%에 해당한다면 270만 명이 아마도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도 전했고요.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3주에서 최대 6주 전에 감염된 것이며 이 사람들은 항체를 형성시켰었고 현재는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예상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 항체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보건 관계자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WHO에서도 항체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에 다시 걸릴 위험이 없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도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조사업체 진로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전히 잠정 주택 판매가 좀 나쁘긴 하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이것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주택 판매가 코로나 여파를 벗어나서 지금 바운스백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그 잠정주택 판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사인은 이루어졌지만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주택을 집계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내고 있지만 아직 잔금까지 치르지 않은 그런 주택의 개수를 좀 집계하는 거라고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수치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주택 판매가 여전히 32%가량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4월 19일 주간 끝난 수치를 보면 잠정주택 판매가 6.2% 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온라인을 활용한 비중이 꽤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4월 13일 주간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웹 트래픽이 13%나 늘었다고 하는데 차츰 사람들이 코로나 여파를 벗어나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지난주에 스탯의 보도를 통해서 임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통해서 길리어드사는 이 렘데시비르의 1차 임상 실험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잠재적 치료제로 떠오른 이 미국의 길리어드사 렘데시비르는 중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혈류의 병원체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2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158명에게 이 약을 투여한 다음에 투여하지 않은 병세를 나머지 79명과 비교를 했는데 오히려 18명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을 발견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길리어드사는 위의 보도를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상 실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조기에 종료돼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들은 일부 부적절한 연구가 포함돼 있었고 이 시험 대상자도 237명, 굉장히 적은 수였다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길리어드 주가는 이날 4% 넘게 빠진 모습이었고요. 길리어드사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복수 임상 시험을 현재 진행 중이며 중증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 서비스 기업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와 그 온라인 개강이 늘어나게 되면서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줌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2억 명에서
3억 명까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며칠 만에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줌의 CEO인 이 에릭 유안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기준으로 3억 명까지 줌의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1일에 발표했던 바가 2억 명이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억 명이나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거고, 수많은 기업과 학교가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친구들조차 줌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에릭 유안 CEO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줌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평한 반면에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줌이 갖고 있는 이 보안 문제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보안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다고 CNBC는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